허가 대상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시는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 정비사업과 개발사업, 그 다음에 지구 단위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공간 재정비 계획 세 가지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지구 구역 안에서는 사개발을 통제하는 것이고 기반시설과 정비개발은 공개발을 통제해요.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으로 사업을 한다. 이게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죠. 시험 볼 때 도시계획 사업, 정비사업,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도시계획 사업이 아닌 나머지 사개발에 대한 것들은 행위제한 범주 내에서 내가 개발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죠.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내가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거, 토속에 채취하는 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토지를 분할하는 거, 그 다음 물건을 적치하는 거, 요게 개발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5가지 내용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에 쉽게 요런 거 들어오면 틀리는 거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개발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의하는 이 공간이 근생시설의 학원인데 요거를 건축물의 용도 요거를 숙박시설을 바꾼다. 이거는 개발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개발행위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여러분이 이 지역의 해당 토지 소유자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에서 따라서 한 거니까 도시가 여러분 특광시군이잖아요. 도시계획을 세운 거니까 특광시군한테 가서 개발행위 허가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내용을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는 특별자치도시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하 개발행위 허가라고 받는다. 여러분 머릿속에 특광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시험 볼 때 별건 아니지만 시군구의 허가를 받는다. 이러면 틀리죠. 특광시군이죠. 서울시장이 허가 내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그 다음 뭐요? 밑으로 가서 우리 토속의 채취,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토지 분할. 물론 토지 분할에 대한 거는 몇 가지 볼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토지 분할에 대해서 허가 대상 나오는 게 재밌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토지 분할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잠깐 절 보세요. 일단 첫 번째, 토지를 분할하는 건 허가 대상인데 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이 없는 땅이 있어요. 건물이 없는 땅인데 이거 분할하는 거가 이거 분할할 때 건물이 있는 땅은 개발행위 허가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허가 안 받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건축법이 통제한다. 그래서 건축법이 통제를 하게 되고 나머지 토지 분할에 대한 이쪽 얘기는 우리 보는 것처럼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되는데 주상공업지역은 이용도가 높은 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뺀 녹지지역이야 비도시역에서 토지 분할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요. 주상공업지역에서 땅을 분할하는 것은 그냥 분할 허가 신청하는 거예요. 지적법에 따라서. 근데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에서 땅을 분할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지만 분할이 시작될 수 있다. 지적법에 따른 분할 이전에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는 지적법에 따라 분할 신청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상공업지역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뭐 분할하는 게 아니라 분할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 신청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축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의 분할이 나오죠. 너무 짱을 작게 짜라는 것도 허가 대상이란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주거지역 60, 상업적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이죠. 여러분 이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지역 어때요? 아빠가 저녁 6시에 퇴근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60.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떻게 해요? 15야 밝은 밤에 궁상 떤다. 공상 떤다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200. 녹색 녹지지역 200. 200이죠?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 자판기 커피에서 녹차 나오거든요. 녹차는 200원 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기타 이 비도시역 말하는 거죠. 비도시역은 60. 어떻게 보냐면 비도시역이 시골이죠. 시골 가면 사람들 고기 많이 먹는다. 고기육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건 이유가 뭐냐?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토지 분할에 대한 얘기,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축법에 따르고 없는 토지는 어떻게 해요? 일단 녹지적이야 비도시역 토지 분할은 허가 대상이고 분할장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때는 어때요? 허가 대상이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주상공업지역만 외우면 되죠. 우리 지금 주상공업지역과 요거 외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녹지역이야 비도시역은 어차피 허가 대상이니까. 근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너비 5m 이하로 분할할 때는 왜 자르느냐? 그거 받아야죠. 자, 지금 여기 이렇게 해서 땅이 있는데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슬라이스 치듯이 5m가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자른다면 너 왜 그렇게 자르니? 허가 좀 받아봐라. 이런 허가 대상 이유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전에 지역권을 설정할 때 이렇게 지역권 이쪽으로 뒷땅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5m 폭이 안 될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더 알아보기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는 한데 요즘은 좀 시험에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넘어갑니다. 옛날에 산지관리법 개정 전에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이거 안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허가 대상 예외. 자, 개발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재복구 1개월 이내에 특관시군에게 신고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죠. 머릿속에 기억해 보세요. 지금 현재 땅이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긴 묻힌 사람들, 매몰된 사람 꺼내놔야 되죠. 집이 덮쳐졌어요. 옹벽이 무너져서 집을 덮쳤다면 이런 데 토속 채취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응급조치는 그냥 하고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청에 대한 얘기니까 30일로 안 하고 1개월로 한 거예요. 신고받을 때. 15일에 했다면 다음 달 15일 전까지 하라는 얘기죠. 요거 30일 아닙니다.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날짜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1개월로 한 거예요. 30일이면 2월달 같은데 혼돈이 있잖아요. 다음은 건축법에 대한 얘기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 증축, 재축과 이해 필요 범위 내 토지용지 변경. 그러니까 여러분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건 건축법으로 신고하고 하는 것들은 개축, 재축, 증축. 혹시라도 여기다 그러면 시험 나올 때 신축 나오면 안 됩니다. 신고 대상이 신축이라면 이건 개발행위가 대상으로 보지만 기존 건축물이 있어서 이게 부시고 다시 짓거나 증축, 재축 이에 필요한 형질 변경은 어때요? 개발행위가 대상의 예외로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경미행위가 나오는데 이게 또 사람을 잡아요. 경미행위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일단 공작물 설치. 여러분 요거 공작물 설치하면 이제 머릿속에 동상을 생각하세요. 동상을 생각하면 수업할 때 이해가 빨라요. 동상이라는 걸 놓고 보면 연상작용이 쉬우니까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에서 무게 50톤, 부피 50세제곱 이하, 수평 면적 50제곱 이내 공작물 설치.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동상 하나 세울 때는 50, 50, 50이구나. 이걸 기억하면 되죠? 그런데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구단위 계획 외지역은 3배인 150, 150, 150이다. 외우면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혼돈이 돼요. 아니 그럼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은 50, 50, 50인데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지구단위 계획 외지역은 150, 150.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동상이라는 거 세울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있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으면 여기는 50, 50, 50이구나. 외웠죠? 그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아닌 지역은 50이 3배수는 얼마요? 150, 150이구나. 외우면 되죠. 근데 여기에 혼동되는 게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아닌 지역이 아니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닌 지역. 즉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닌 지역. 이긴 3배수죠. 기억하세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건드리면 안 되는 뭐예요? 노토지탕이에요. 여기다는 동상 세우는 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허가받고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장난치죠. 공작물 설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구역 아닌 곳에서는 50, 50이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150, 150, 150이다. 이러면 틀려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무조건 허가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경미한 건 그냥 한다. 근데 혹시라도 시험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경미한 걸 그냥 한다. 이 표현 나면 틀린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은 노토지 땅이기 때문에 경미한 게 없어요. 통상 하나 조그만 거 세우는 것도 심각한 걸로 봐서 허가 대상이다.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치는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치는 거는 허가 안 받고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녹지적, 관리적, 농림지역이잖아요. 여기도 어떻게 해요? 비닐하우스 칠 때 녹지적과 비도시적은 비닐하우스 치지만 여기도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그냥 한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중요한 거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그냥 하는데 양식장은 제외한다. 왜 제외할까요? 농림업용 비닐하우스는 그냥 하지만 양식장은 이걸 그냥 하게 되면 그 안에 양식장이 있는데 얘네들이 양식을 하면서 농업용 수동을 끌어다 쓰면 오염이 돼요. 이거는 그냥 하게 되면 통제를 못해요. 이해되세요? 다시요. 양식장은 물을 넣는다. 그럼 이런 양식장이라 해놓고 물을 버리는 걸 편법으로 버리게 되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한다. 허가 받고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다시 볼게요. 녹지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서는 농림업용 비닐하우스 그냥 친다. 딸기밭 비닐하우스 그냥 친다. 근데 자연환경 보전지역 여기도 빠졌잖아요. 시험 볼 때 어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뭔가 경미하니까 그냥 한다.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요. 양식장은 물을 편법 오염시킬 경우가 있으니까 경미하니까 그냥 한다. 안 됩니다. 무조건 허가 대상이에요. 이해되셨죠? 다음에 형질 변경. 높이 50cm 이상의 절토성토 정지 등에 대한 얘기는 포장을 제외하며 주상공적 외지역에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땅을 고르게 만들 때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을 이렇게 고르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어떻게 해요? 성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절토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정지, 돌 같은 거 뽑아내고 포장하는 거, 이 정도는 그냥 하되 포장은 제외하되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죠. 반드시 이게 주상공업지역 외지역에서, 외지역이 무슨 뜻이에요? 녹지지역이야 비도시역만 이런 게 되고 주상공업지역은 50cm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옆집에서 만약에 상업적인데 50cm 올려버리면 밑에 집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시골 마을은 이용도가 떨어지지만 주상공업지역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50cm 이상은 성토할 수 있다. 이렇게 성토하는 순간 이 집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상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 50cm가 넘어가는데 반드시 이게 어떻게 해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죠.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논바닥이 있는데 이게 도로보다 낮으니까 외지 사람이 흙을 갖다가 높여요. 땅이 같이 확 올라가죠. 그럼 이건 계속 전이면 전이었는데 여기서 지목이 어떻게 해요? 답이 전으로 바뀐다. 이런 건 문제되니까 이런 건 개발행위가 받아야 되는 거죠.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하나다. 다음은 다시 도시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구단위 계획 외의 지역에서 즉 이용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660 이상
토지의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절도, 성토, 정지, 포장 등은 그냥 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도, 성토, 정지, 포장인데 도시적 값이 여기가 비도시가 아니라 잘못 썼네. 여기가 지구단위 계획이죠. 도시적과 지구단위 구역 외의 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적 외의 지역에서 여기 요 자리에서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200평 이내로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않는 절도, 성토, 정지, 포장은 그냥 할 수 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요. 이런 얘기 해볼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저기에 도시적 지구단위 구역 자연환경 보전적 외의 지역에 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뭐냐면 공장이에요. 공장이라고 하는 걸 지어서 공장이 두 동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다가 자갈을 깔아놓고 공장 운영했는데 비가 오니까 차가 바퀴가 빠져서 차가 들어오는 쪽에 대해서 지인로에 대해서 200평 정도 660에 대해서 지목은 그대로 공장인 상태에서 여기다 포장한다. 이 정도는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2번도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 3번 조성 완료된 대지에서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 위한 토지질 변경 그 대신 땅을 깎는 절도나 성토는 제외한다. 즉 이겁니다. 정지나 포장에 대해서는 조성 완료 토지에서는 개발 행위가 대상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고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기존 대로 돼 있고 초가집이 있었으면 이거 부시고 여기다가 조그만 샌드위치 판넬로 집 하나 진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조성 완료된 토지에 건물 짓기 위한 것은 개발행위 허가, 토지용질 변경가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절도나 성토는 제외한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이런데 조성 토지가 있지만 땅을 깎거나 성토해서 올린다. 이거는 허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 공익상 필요삼은 형질 변경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고 다음은 여러분 토속 재치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죠? 도시적 지구단위 계획구역 25, 50 토속 재치 도시적 자연환경 보존적 지구단위 외의 지역은 어떻게 해요? 250에 50세제곱 토속 재치 허가 안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 나머지는 도시적 지구단위 구역 자연환경 외의 지역 그러니까 여기 나오게 되는 거 토속 재치에 대한 게 25, 50 그 10배인 250, 500 이거는 여러분이 수치에 대한 별은 기억하셔야 돼요. 재밌는 건 아직까지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여기다 이거 내고 싶네요. 토속 재치에 25, 50세제곱 나오죠? 여기다 슬그머니 50톤 이건 없다고요. 우리 아까 공작물 설치 동상에 대해서는 50톤이라는 얘기가 등장했잖아요. 여기서는 공작물 설치에서는 우리 어떻게 해요? 50세제곱 50 이런 얘기 나오고 150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양적인 내용을 따지지 이 내부에 이게 밀도가 높아서 얼마나 무겁느냐 이 얘기는 안 따지는 거예요. 면적과 부피만 따졌지 토속 재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는 50톤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 토속 재치에 대한 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토지 분할 허가 대상 나오죠? 사도법상의 사도개설허가 받은 토지 분할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고 한다는 얘기고 토지 일부를 국공유지 공공시설로 사용한다. 행정재산 용도 폐지되는 부분에 일반재산 매각 교환 양해를 위한 분할 등은 허가 안 받고 한다. 그 다음에 일부가 도시시설로 됐다. 너비가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분할지역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는 거.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이 딱 읽어볼 때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 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도로 부지가 됐다. 그럼 이런 것들을 분할할 때는 개발행위가 안 받는다는 얘기죠. 이건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번과 4번은 1번부터 4번까지는 토지 분할 허가 안 받는다. 사도개설 허가 받으면 그쪽 허가 받았으니까 안 받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여기서 5번에 대한 얘기 너비 5m 이하로 분할된 토지가 건축법 분할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
이게 시험 볼 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 이 땅이 어떻게 예전에 도로가 나다 보니까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용지로 분할되면 이게 분할이 허가 안 받고 분할됐죠? 그럼 이 폭이 어떻게 해요? 4m 폭이 됐다는 얘기예요. 너비 5m 미만으로 이미 토지가 분할돼 있다고요. 그럼 이거는 이미 그 가치가 많이 훼손됐는데, 얘들이 분할할 때 건축법 분할 제한 면적,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60제곱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거지역이 60제곱이 넘어야 되는데, 생각 다시 해볼게요. 이 땅이 그 이상으로의 분할은 허가 안 받고 한다는 얘기죠. 이미 버린 몸,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미 토지가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미만으로 분할한다, 그러면 이건 허가 받아야겠죠. 왜 그러냐면 기획부동산들이 이런 땅 좁게 잘라진 것들 막 분할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정비사업 한다 이럴 때 할지 모르니까 요게 미만으로의 분할 이렇게 쓰면 잘못된 겁니다. 허가 안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땅을 분할된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이미 효용도가 떨어진 거니까 그거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이 뜻이지만, 미만으로 분할한다, 막 이걸 더 두 평, 세 평 나눠서 계속 장난친다, 이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죠. 시험 볼 때 토지 분할 중 다음 중 토지 분할 중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받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1번 사도법의 사도개설허가 받은 토지 분할 안 받죠? 2번 공용지로 분할하는 거 안 받죠? 행정재산 용도 폐지되는 분할 안 받죠? 도시공개시설 지형도면 고시가 된 토지 분할 안 받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 이렇게 딱 쓰면 잘 안 보여요. 미만이 아니라 보다 이상 기억하고, 두 번째는 여기다 슬그머니 한번 옛날에 장난친 거, 도시공개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돼서 확정된 것의 분할은 안 받는데, 이게 시험 볼 때 토지의 일부가 도시공개시설로 결정고시된 거, 이런 표현 쓰면 좀 문제가 있죠. 도시관리기구로 결정고시된 게 아니라 요 내용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까지 됐을 때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싸는 행위, 또 여기도 나왔죠. 주상공업지역은 무조건 허가 받아야 되고, 녹지지역 지구단위계획, 여기는 도시지역이라고 안 돼 있죠.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인데 여기는 도시지역의 주상공업지역은 빠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상공업지역은 물건 쌓아놓는 거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물건을 쌓는 면적이 25 이하 토지 50톤 이하 50, 50, 25, 50, 50이죠. 그 다음 관리지역에 물건을 쌓는 면적 250, 500, 500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그러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나눠졌는데 여긴 비도시지역이라 안 되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빠졌잖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 보는 것처럼 물건을 쌓는 행위에서 갑자기 룰이 바뀌죠.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다른 거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아닌 지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녹지지역, 관리지역만 나옵니다. 물건 쌓는 행위는. 왜 그런가? 여러분 생각 잘 해보세요. 주상공업지역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기류도가 있는 땅이니까. 근데 이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같은 데서 물건을 쌓는 행위는 일정 쌓는 행위는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게 농림지역이 딴 데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여긴 빠지죠. 그럼 농림지역은 물건을 쌓는 농거에 대해서는 왜 여기 얘기가 빠졌느냐? 농림지역은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내지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예요. 그쪽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얘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볼 때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물건을 쌓는 행위는 허가 안 받는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두 법이 충돌이 나요. 허가 안 받는다, 농림지역은 그렇게 개발행위에서 얘기를 해버리면 보존산지나 어때요?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의 농업진흥지역 이런 데서 법규를 두는 게 두 법이 충돌이 나니까 여기는 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기 규정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발행위가 대상이 무엇인가, 요거를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외울 게 많고. 근데 여러분이 아주 고득점을 원한다면 이거를 해야 되지만 나는 60점 과락만 면하고 싶다. 그러면 많이 줄일 수 있죠. 대신 줄일 때 원칙. 자연환경 보존적에서 경미하니까 뭔가 그냥 한다는 논리가 나오는 답이 구성이 되어 있는 지문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여기가 그런 얘기들이 제법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가 대상 받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